깁스 패러독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유도했던 아이디얼 가스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ER이라고 하는 거를 다 더하면은 이제 파티션 펑션이 되고, 그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엔트로피를 구했잖아요. 자, 그 구한 익스프레션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얘를 가지고 만약에 두 개의 아이덴티컬 시스템, 똑같은 종류의 분자로 구성된 그런 시스템을 붙였을 때 이 토탈 엔트로피가 두 배가 아니고, 얘를 만약에 두 개를 이제 섞는다고 하면 그 엔트로피 값이 그 두 배, 그러니까 extensive quantity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깁스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 두 시스템을 합쳐놓은 그 시스템의 토탈 엔트로피가 각각의 엔트로피의 두 배보다 이만큼이 더 큰 그런 모순이 발생을 했죠. 물론 이제 이것은 그 만약에 다른 종류의 입자를 갖고 있다면 두 시스템이 그 실제로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거고요. 실제 엔트로피 높아지는 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종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근데 같은 종류의 입자라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0이 되는 게 맞죠. 그 익스텐시브 퀀터티라서.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구한 그 엔트로피 식이, 관계식이 틀렸다는 거죠. 자, 어디가 틀렸느냐? 그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 두 개의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두 개의 입자로 구성된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입자 두 개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입자가 나중에 이제 n개로 일반화를 할 수 있지만, 이 중에 어떤 한 입자를 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있고, 또 다른 입자는 뭐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거를 각각을 x1, p1이라고 합시다. x1 있고 p1. 그러니까 위치와 운동량. 자, 각각의 입자의 스테이트를 기술하는 거는 x1, x하고 p로 기술이 되니까 페이지 스페이스 상에서, 물론 페이지 스페이스는 전체 코디네이터 모멘텀을 다 포함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x2, p2라고 합시다. 자, 이 아이덴티컬 파티클인데 그 편의상 얘 두 개를 서로 다른 입자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죠. 얘를 색깔을 살짝 바꿔서. 자, 근데 자, 이런 경우랑 첫 번째 입자하고 이제 두 번째 입자 구별을 했어요. 자, 또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얘 두 개의 롤을 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색깔을 까만색으로 한 다음에 이쪽을 빨간색으로 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 빨간색이 두 번째 입자가 되는 거고요. 여전히 P1, X2, P2. 자, 이 두 개의 상태를 A하고 B라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두 개의 입자가 정말 아이덴티컬 하다면, 아이덴티컬 하면은 이제 구분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은 A하고 B는 같은 상태죠. 구분 불가능하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태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상태가 아니고 하나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 엔트로피는 물론 이제 어떻게 됐죠? 어, 뭐냐?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에너지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로그지에 있긴 한데 이런 관계식을 구했고 요 파티션 펑션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두 개만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의 입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H0의 6차원이니까 페이지 스페이스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x1, dx2가 있고 dp1, dp2가 있는데 요거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2n분의 1에 p1의 제곱 더하기 p2의 제곱 이런 걸 적분을 하면 되겠죠. 입자 두 개만 생각을 하면. 자, 근데 이 익스프레션에서 A하고 B가 서로 다른 P1, P2 값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P2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으니까 X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이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이제 구별이 될 텐데 그 A하고 B를 분명히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X1 값과 그러니까 A하고 B는 X1, P1, X2, P2가 서로 다른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는 A하고 B가 그 카운트 둘 다 더블리 카운트 된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진짜로 아이덴티컬 하다면 더블 카운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G0라고 부르고요. Z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저기 팩터 그러니까 다시 쓰면 여기에 2분의 1을 붙여야 되는 거죠. 2 팩토리얼. 팩토리얼을 붙이는 이유는 이제 명확한데 만약에 이 입자가 두 개가 아니라 뭐 세 번째 입자도 있다고 칩시다. 세 번째 입자도 있으면 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n개의 입자를 만약에 생각을 하면 n개의 입자의 경우에 우리가 이런 원래 파티션 펑션을 계산할 때 어떻게 됐냐면 G0가 H0에 3n승이 있고 뭐 여기 쭉 있었잖아요. 파이에 i는 1부터 n까지 하고 dxi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dpi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에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n 팩토리얼만큼 멀티플 카운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얘를 팩터를 하나를 n 팩토리얼 팩터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커렉트 카운트를 하는 이 파티션 펑션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orrect counting. 바로 이 n 팩토리얼.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면 결국은 우리가 이 z라고 하는 거는 n 팩토리얼 분의 1에 z0로 요거는 이 멀티플 without이 아니지. 그러니까 요 n 팩토리얼 커렉션이 없는 멀티플 카운팅을 하는 그런 우리 익스프레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 n 팩토리얼로 나눠져야 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얘는 형태가 이제 n 팩토리얼 분의 1에 우리가 원래 구했던 파티션 펑션을 다시 쓰면 뭐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물론 이제 이 r은 여기서 서메이션에 여기 i라고 쓰지 말고 j라고 합시다. 2n분의 pj의 스퀘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앞서 계산을 이미 했기 때문에 파티션 펑션이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n 팩토리얼 말고 뭐 했냐면은 앞에서 구한 거를 갖다가 쓰면 어디 갔냐. 자, 뭐 이런 값이 되고, 뭐 로그 구한 것도 다 구했으니까 이제 로그를 갖다 쓰죠. 로그 g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앞에서 구한 엔트로피만 갖다 쓰면 되겠죠. 이게 S0라고 쓰고요. 자, n 팩토리얼 분의 g의 제로가 되고, 여기서 로그를 취하면 로그 g는 로그 g 제로 마이너스의 로그 n 팩토리얼인데, 이건 우리가 뭐죠? 스털링스 포뮬라에서 이미 했었죠. 얘는 스털링스 포뮬라를 구하면은 로그 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고, 자,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마이너스 n 로그 n. 마이너스 n이 있는데 마이너스 n은 사실 플러스 이 대세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엔트로피가 우리가 구했던 거에서 마이너스 nk 로그 n만큼 빼주면 돼요. 상수 오더업의 n의 상수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S0가 어떻게 됐었냐면 이 값이니까 뭐 저기 정확히 하려면 플러스 n을 넣어주면 되는데 중요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nk의 로그의 v의 t의 2분의 3승 빼기 로그 n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떤 상수 시그마 제로 프라임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nk 로그의 vt 3분의 2승 나누기 n 그다음에 플러스 어떤 상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얘는 익스텐시브 퀀터티가 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더블링을 하면 똑같은 시스템을 더블링을 하면 그러니까 S의 이게 방금 이 구한 식이 입자가 n개고 볼륨이 v일 때, 근데 만약에 2배를 하면 더블링을 했으면 더블링을 했다는 얘기는 S의 토탈이 S가 2n하고 이 V를 넣은 값일 거고요. 온도는 그대로고, 얘는 nk의 로그의 2n분의 2V의 t의 3분의 2승 플러스 시그마 제로 프라임 이렇게 되고 2배 2n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n이 지워지니까 이 팩터가 지워지니까 얘는 2배의 s하고 동일한 거죠. s의 n하고 v. 따라서 깁스 패러독스가 해결이 되고요. 패러독스가 해결이 되고,
그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카운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반드시 양자역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 문제가 양자역학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퀀텀 미케닉스가 여기 필요하다는 거를 그 몇 가지, 한 두어 가지 사실로부터 알 수가 있는데, necessary. 첫 번째는 간단해요.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하고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 t equal 0 리밋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t equal 0 리밋으로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됐냐면 s가 nk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 t가 제로로 가면 이 아규먼트가 제로로 가죠. 뭐 다른 건 다 파이나이트하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규먼트가 제로로 하면 로그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죠. 어쨌든 어느 순간 네거티브가 밸류가 되고요. 그러니까 로우 템퍼러처에서 그냥 우리가 로우 템퍼러처만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떤 순간에 S가 0보다 작아지고요. 물론 이제 0으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S는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아무리 작아도 0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면 0인데, 왜 그러냐면 by definition counting, 그 가능한 그 뭐지 number of state,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수에다 로그를 취한 거니까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아무리 작아도 1이죠.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가 딱 한 개다라고 하면은 그때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항상 0보다 커요. 왜냐하면 우리가 엑스프레션에서도 알 수 있지만 마이너스 k하고 r, pr, 로그의 pr, 얘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로그 pr은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로그 값이 항상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여기서 생각해도 마찬가지고 k 로그의 감마.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고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온도가 낮아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페이지 스페이스를 나누냐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H0라고 하는 아비터리 콘스턴트를 도입을 했는데, 페이지 스페이스 그리드를 나누고 그리드에 한 그리드를 스테이트 한 개로 표시를 했는데, 일단 이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얘를 고전적으로 다뤘다는 거고, 실제 상황에서는 특히 온도가 낮을 때는 이게 uncertainty principle이 작용을 하고요. uncertainty. uncertainty principle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페이지 스페이스를 x하고 p로 이렇게 그렸는데, 물론 이제 3차원 아니 3n차원의 x하고 p로 그렸는데, 그 uncertainty principle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결정할 수 없다. 단순히 측정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스템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결정할 수가 없고요. 델타 x하고 델타 p가 항상 어떤 order of h보다 크다라는 게 이제 uncertainty principle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한 포인트로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uncertainty principle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역학의 방정식을 풀어서 다시 기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나중에 지금 할 건 아니고 나중에 한 몇 주 후에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구별 불가능하다는 게 뭐냐? 또는 이제 아이덴티컬 하다는 게 뭐냐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고전적으로 아이덴티컬,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하다고 하는 게 좀 애매한 게 똑같은 볼링공을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질량의 볼링공을 갖다 놔도 이게 진짜로 아이덴티컬 하지는 않잖아요. 쌍둥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쌀알을 아무리 똑같은 걸 갖다 놔도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은 충분히 얘를 작게 만들면 어느 단계에 가면은 우리가 실제로 구별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얘가 구별 불가능하려면 어떤 입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의 숫자가 유한해야 되죠. 무한히 많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구별이 불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자, 이 어떤 입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의 숫자가 유한한 거는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전자가 있다. 두 전자가 구별 불가능한 이유는, 만약에 다른 상태가 다 같다면 전자라고 규정 짓는 성격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질량, mass, 그 다음에 charge, spin,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예를 들면 원자라고 해도, 원자에 박혀 있다고 해도 에너지 레벨 등등, 에너지 레벨. 얘가 어쨌든 얘 입자, 예를 들면 산소 분자라고 해도 산소 분자가 산소 분자이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요소의 숫자가 유한하단 말이에요. 이게 ኳ텀 메카닉스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고전적으로는 사실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산소 분자가 우리가 뭔지 알아서 얘기를 하지만, 어떤 두 개의 먼지가 진짜 동일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관적인 고전역학에서는 이게 구별 불가능성이 다소 주관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주관적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적 디스크립션이 필요한 거고요. 아무튼 이제 지금 상황에서 깁스 페러스는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